며칠 전에 끝난 미국 대선에서 우리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미국 말할 것도 없이 해리스가 우위라고 했죠.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했죠. 그러나 실제는 참패했죠. 한 사람이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 확보하면은 그것을 참패라고 하는데 해리스는 200대 초반. 제가 아직 끝난 걸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300 안팎. 그러면 참패인데 왜 언론사나 여론기관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얘기했는가요? 아니면 조작을 했는가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와 여론기관은 사망선고를 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믿어야 되느냐? 언론사나 여론기관보다 특히 주류 도박 사이트 폴리마켓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1866년부터 했다니까 지금 대선만 해도 몇십 번을 했겠죠. 폴리마켓. 정치를 팝니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지금까지 1866년 이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대선을 예측했는데 딱 2번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도박 사이트 폴리마켓 말고도 많이 있던데 자기 돈을 걸고 누가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 여론 판단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을 어찌 보면 자기식으로 끌어올려고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혐오를 갖게 하려고 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3류, 4류 여론기관보다 훨씬 정확한 겁니다. 이번에도 여기에서는 트럼프의 뭐랄까 우세를 점쳤고 트럼프 우세가 깨진 적이 없는 거 보더라고요. 해리스 등장 이후로도. 그리고 물론 여론기관에서도 그것을 예측한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은 오히려 대접을 안 받아요. 왜? 이 진보 언론이라고는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들 의사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조선과 동화가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신문 기자만 해도 신문을 읽기만 해도 계몽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숙한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어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자기가 말하면 믿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주류 언론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중동, MBC, 한겨레, 경향 그런 거 믿고 어찌 보면 미국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거라는 거. 그래서 해리스 준에 뭐 트럼프 준에 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대응 제대로 못한 사람 아마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걸 믿고 있다면은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 도박 사이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본 사람이 있었고 물론 미국 언론사나 미국 여론기관 중에도 괜찮은 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특별히 홍보를 안 넣는 거예요. 왜? 언론사 취향이 안 맞으니까. 개인들도 우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춘근이라고 국제정치학 박사죠. 그 다음에 KBS 있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나온 이 박종훈 전 기자,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제가 많은 곳을 보지는 못하니까 많은 그 유튜버를 받고 언론 제가 신문을 7개나 보는데 그 신문 거기에서는 8할 9할이 해리스의 편을 펴는데 이 친구는 줄곧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도 트럼프가 우수하다. 왜? 우세한 그 근거는 미국에서 아주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곳, 특히 뭐 아틀란트 인텔 그러던데 그런 에머슨이라든가 좋은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공정한 어찌 보면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세를 분석하는 그런 곳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하는 양반인데 아주 뭐 유튜브도 38만 지금은 40만 안팎 되는데
한 3, 40분 길이 되는 그것을 교수들은 저리 가라 하게 방송하고 있는 이 충무 박사는 16년에도 힐러리하고 할 때도 트럼프의 우승을 했는데, 바이든하고 할 때도 했는데 그때는 틀렸는데 이번 역시 또 트럼프 우승을 맞췄죠. 박종훈은 아예 몇 달 전부터 그런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 판단으로 트럼프다 해가지고, 트럼프 아직 등극도 안 했잖아요. 선거 직후에 끝난 다음에 책을 펴냈더라고요. 트럼프 2.0 시대, 지금 트럼프 2기 그러잖아요.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기자들보다도 그 많은 기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특파원까지 가가지고 미국, 그것도 뭐 뉴욕 특파원이다, 워싱턴 특파원이다, 특파원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들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그 조직이 그래서 그런지, 그 사주의 마음을 못 거슬러서 그랬는지, 이런 사람을 못 당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제대로 나온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어찌 보면 폭삭망해야 돼요. 뭐 신문사든 방송국이든. 그렇게 엉터리 방송을 하는 곳은 제대로 하는 것만 빼고. 한미 주류 언론들이 그런데 엉터리가 아주 많았죠. 미국에서는 MBC다, CNN이다, 뉴욕타임즈다, 워싱턴 포스트다. 우리가 이름만 들면, 그냥 그걸 그대로 근거로 들면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조중동, MBC, 한겨레, 경향, 엉터리 선거방송, 여론조사 방송, 그 여론조사 공표 엄청나게 많이 했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머스크가 지금 주인이죠. X, 너희들은 틀렸어. 이 트위터, 옛날 트위터가 지금 X로 바뀌었죠. 이게 어찌 보면 막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훨씬 이를테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론 파급 효과도 있고 또 신뢰도 높아서, 머스크는 돈도 줬지, 선거 유세 사람도 도왔지,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도왔지. 1등 공신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선거단, 그 다음에 가족 소개한 다음에 승전가 부를 때도 머스크를 먼저 언급했다고 하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1등 공신이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들은 박종훈의 분석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분석을 이렇게 문항 같은 걸 비교를 해봤는데, 엉터리로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수단을 아주 교묘하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너무 빼고, 이 3류, 4류 여론기관들은 조사 내용에다가 트럼프를 혐오할 만한 걸 내가지고, 또는 해리스를 편애할 만한 내용을 실어서 트럼프 지지자는 아예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옹호자들은 계속 남아서 조사를 마치고, 그러면 해리스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잡히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겠죠. 도중에 빠져나가니까.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거부했다는 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조사에 응해야 되지. 그 다음에 조사 내용에 대한 어떤 조작, 그 다음에 조사 시간도 아주 길게 해가지고 문항을 아주 많이 늘려서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대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든가 트럭 운전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언제 전화를 붙들고 10분, 20분 조사에 응합니까? 아예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도 하고, 조사 시간대도 근로자들이 조사에 응하기 힘들게 그렇게 해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표본에 또 문제성도 있고, 이런저런 엉터리 조사를 돌려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거냐.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조사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어디다 이제 공정관리 하는데 이렇게 내면은,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문항까지 누가 분석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박종훈이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오와주라는 곳이 있는데 뭐 미국 찾아보니까 중간쯤이더라고요. 복판인데 거기는 아주 전형적인 공화당 지지를 하는 곳. 노동자와 농민이 주로 살면서 공화당 골수, 제가 사는 이 전라도처럼 저 경상도처럼 그 색이 정치 색이 뚜렷해 가지고 잘 변하지 않는 그곳이 아이오와주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공화당이 아니라 해리스가 이긴다 하는 조사를 셀저라는 사람이 그 여자 이름이고 뭐 그 여론조사 기관을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있는 건데 셀저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통해서 해리스가 47대 트럼프가 44다. 해리스가 이긴다. 아주 어찌 보면 골수 공화당들이 돌아섰다. 이럴 정도면 전국 판세에서 이기고 그러면 그 이를테면 경합지라고는 7군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도 그 믿기지 않아가지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 에머슨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공정하게 조사하는 곳인데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 해리스 트럼프가 이겨. 실제는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작을 해놓으면은 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론을 그렇게 조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는 뻥튀기를 하는 거죠. 공정한 건 배제하고 그러면 그걸 이를테면 어리숙한 사람들은 믿는 거죠. 이 정보의 홍수, 이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주를 캐낼 줄 알아야 되는데 캐내기는커녕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튜브도 있잖아요. 정말 극좌들이 이런 장난을 잘 쳐요. 진보들이. 진보는 조작과 선동에 능하다고 우리나라 운동권들 알아줘야 되잖아요. 말은 좋지만 어때요? 발은 아주 나빠요. 한마디로 발로 뛰면서 하는 일은 못한다고요.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지어내는 것은 잘하지만 그래서 바이든하고 문재인 같은 점이 뭐예요? 말은 거창했죠. 해놓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그대로 심판받고 해리스가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말은 좀 거칠지 모르지만 실제 유능하잖아요. 얼마나 사업을 통해서 유능함을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그 열세적인 이 언론 환경,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기울어진 여론조사 기관 그 속에서 그 한국마저도 그냥 트럼프가 되면 뭐 난리듯이 이러는 속에 저는 트럼프든 해리스든 정치 자체에 어찌 보면 정치인들을 뭐랄까 믿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끄는 게 훨씬 낫죠. 미국도 대개 보면 공화당이 그래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지. 바이든 뭐 돈은 많이 썼는데 이를테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좋죠. 친환경이다. 아주 이상적이죠. 천국 같죠. 복지다. 뭐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런데 지옥 같은 복지를 만들고 지옥 같은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고 지옥 같은 어떤 그 기업 환경을 만들려고 지옥 같은 나라 어떤 그 배경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지 사실은. 운동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를 이만저만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괜찮게 정신 박힌 사람 있고 괜찮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 시민단체다 이 운동권 정치인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드물죠. 아주 드물죠. 신뢰도 높은 여론기관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도 높은 언론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언론기관이 태도 바꾸면 그래도 구독자가 확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또 심판도 잘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필요한 게 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고 균형 있게 보려는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신뢰도 높은 아틀란타 그 인텔 같은 데서는 조사해 봤는데 해리스 등장한 이후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한 적은 추월한 적은 거의 그런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신문 보면 전부 다 해리스가 이길 듯이 했잖아요.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줘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니 저도 어찌 보면 워낙 그 언론 풍토가 그래가지고 저마저도 야 이거 해리스가 괜찮은가?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미국에는 이를테면 언론사만 해도 신문만 해도 몇 천 개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신문사에서 이를테면 동네에서 전라도 어디에서 경상도 어디에서 술 먹는 데서 나온 이야기가 그게 여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 언론이 돼서 특별하다면 말이 됩니까? 미국 애들은 원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동네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짓밟히니까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공자식으로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줘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펴기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풍토에서 있는 그 중에서도 조작적 측면이 강한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유력한 언론 조중동이 이런 친구들이 언론사라고 하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이 언론사 불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유력한 언론들은 어찌 보면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해리스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금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 신뢰 추락하죠. 결국은 준비 안 한 어떤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이를테면 지식인들, 무슨 전문가네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맞춘 사람 있습니까 이번에? 무슨 교수네 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맞춘 사람 있어요? 맞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고 해요. 제야의 이 고수들이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 언론사도 사주 눈치 봐야죠. 광고주 눈치 봐야 되죠. 정치인들 눈치 봐야 되고 자기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박종원 정년 퇴직을 했는지 아니면 도중에 나왔는지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아무튼 이번 선거 예측에서는 유능한 면모를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뭐랄까요. 언론사가 제 기능을 못하면 여론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성경에 나오듯이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맛 잃으면 짠맛 잃으면 끝난 거죠. 그게 소금입니까? 언론사가 공정한 것을 자기 모르고 공정한 줄 알고 보도했다면 모르지만 의견과 사실도 구분 못하고 이게 제대로 된 여론인지 자기가 검증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온 이를테면 그런 것도 안 알고 그냥 자기 구미에 맞으면 무조건 방송하면 그걸 들을 줄 알아요? 지금은 실시간 이를테면 미국의 여론 그걸 동시에 통역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럴 정도인데 근데 그런 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어찌 보면 엉터리에 많이 몰려 있어요. 마치 엉터리 언론이 판치듯이 이 언론사 조중동 MBC 한겨레 경향 이 친구들 참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게 뭐에 도움이 되냐고요. 자기들에게도 도움 안 되고 나라에도 도움 안 되고 이제는 그런 친구들을 심판하는 어떤 국민의 제대로 된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